안녕하세요. 위시스 목공TV입니다. 오늘은 엑시옴 CNC를 가지고 또 다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줄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CNC 기능 중에서 황삭, 정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복잡한 거를 좀 쉽게 빠르게 가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5D 또는 3D라고 하는데 이런 도면들을 가지고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옴 CNC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2.5D를 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어떤 과정이죠? 도면 그리는 거. 근데 지금 저희가 백트릭 같은 경우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할 V커브 프로 같은 경우는 3D 도면을 그릴 수는 없어요. 다른 데서 그려진 거를 가지고 와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렇게만 가능하고요. 3D 도면을 그리려면 저희 백트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스파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는 3D까지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는 건 아니고 그려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백트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옴 CNC를 가지고 이렇게 2.5D 작업을 할 수 있는 과정, 첫 번째 도면 그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삭, 정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 V커브 프로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새로운 파일 생성하셔야 되겠죠. 누르시고요. 작업 형식은 저는 한쪽 면만 가공하는 단일 측면으로 할 거고요. 작업 크기는 저는 300mm에 300mm 그리고 24T짜리 목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볼 겁니다. 소재 제로 위치, Z축의 제로 위치는 소재의 서페이스 윗부분을 할 거고요. XY 원점은 좌측 하단으로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V커브 프로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인데요. V커브는 프로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V커브라는 소프트웨어는 3D 모델을 직접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릴 수는 없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3D 도면을 그려진 거를 불러올 수만 있습니다. 불러와서 약간의 수정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모델에 들어가셔서 구성 요소 3D 모델 읽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불러올 수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STL 파일 많이 사용하시는 파일이 있을 테고요. 스케치업 파일도 있고, 이쪽에서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은 다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데서 그려진 도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이렇게 이 3D 파일을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D 뷰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될 수 있는 파일들, 다른 곳에서 그려진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불러오진 않을 거고요. 이 V커브라는 그 소프트웨어 안에는 이 3D 클립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클립아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도 V커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도면들이, 3D 도면들, 2D 도면도 마찬가지고 도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D나 2D 벡터들, 탭 아니면 동물들 많죠. 또는 이렇게 보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 골프 볼 요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요거를 가지고 가공을 이제 해볼 건데, 우선 가운데로 좀 맞추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맞추고, 요거를 3D 뷰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가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높이가 너무 낮아요. 저는. 그래서 얘를 높이를 조금 더 이렇게 높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여기 모델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잘 보일 테니까. 지금 골프볼 T라는 요 파일, 요 도면에 파일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율로 기울기를 눌러보시면 요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음각으로도 잘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음각으로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양각으로 했을 때 아까 높이가 그닥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9.871mm예요. 여기서 여기 높이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높게 한 18mm 정도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기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구 경로에 들어가셔서 황삭, 3D 황삭 공구 경로가 있고 3D 정삭 공구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3D 황삭 공구 경로는 가공을 할 때 먼저 대충 파는 거예요. 대충 크게 막 파고 난 다음에 정삭을 할 때는 이제 세밀하게 가공을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3D 황삭 공구 경로를 보시면 소재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현재 두께가 나옵니다. 제가 가진 부재의 두께죠. 이 부재 두께가 이 정도. 제가 24T로 아까 입력을 했기 때문에 24T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XY 그리고 Z축 제로점까지 다 여기 표시가 되고, 모델 아래 틈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부재 밑에까지가 6mm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누르고요. 공구는 저는 엔드밀 6mm짜리 있는 걸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가공 리미트 바운더리라고 하면 첫 번째는 모델 바운더리. 여기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곳. 마찬가지로 딱 이 부분만 양각으로 드러나게끔 파는 겁니다. 이 부분만. 그리고 소재 바운더리는 요 부분이 아니고 요거는 양각으로 파지되 요 옆에 부분들, 소재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밀링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된 벡터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걸 하나 그리고요. 이것도 가운데로 점유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요 선택된 벡터, 요 벡터 안에서 얘는 양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요만큼만 다 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가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선택된 벡터로 할 거고요. 선택된 레벨이라는 거는 지금 요거는 3D 도면이 하나기 때문에 레벨 1만 나올 거고요. 여기 요거 말고 다른 도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면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된 벡터 요 안에 것만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공 허용량은 1mm로 하고요. 황삭 전략, 이거는 어떻게 깎을 거냐, 레벨로 깎을 거니 아니면 3D 지그재그로 이렇게 깎을 거니, 저는 Z 레벨로 이렇게 해서 깎도록 할 거고요. 램프 플런지 이동은 이거 알고 계시죠? 비트가 들어갈 때 한 번에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50mm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황삭, 대충 파는 이렇게 황삭으로 이렇게 가공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정삭, 3D 정삭 공구 경로 들어가셔서, 저는 비트는 볼로우즈 8분의 1인치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밀리미터로 하셔도 돼요. 2mm짜리 하셔도 되고 1.6mm짜리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택된 벡터로 진행을 이렇게 할 거고요. 이번에는 가공 전략은 옵셋이나 또 지그재그가 있는데 이번에는 옵셋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정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된 공구 경로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이 도면을 저장을 하고요. 요거는 따로따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요거 비트와 황삭과 정삭에 들어가는 비트가 다르기 때문에 공구 경로 저장을 저는 별도로 하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쉽게 도면을 그리고 제작된 결과물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봐 주시죠. 네, 오늘 그렸던 거 요거죠. 오늘 네. 제작을 했던 거 요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네. 그리고 가공을 한 다음에 별도의 샌딩이라든지 아니면 오일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한 상태여서 보시면 굉장히 마감이 좋고, 그리고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네. 가공되는 과정을 보면은 비트를 두 번에 나눠서
황삭과 정삭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황삭 정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도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황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작을 하려면 좀 끝이 얇은 볼비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얇은 볼비트 같은 경우는 끝이 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가공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황삭은 그거를 먼저 좀 러프하게 먼저 가공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정삭으로 최소한의 가공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황삭과 정삭의 네. 가공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또 다른 뭐 독수리랑 코끼리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다 클립아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전부 클립아트에 있는 도면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도면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없는 도면인데 판매하는 도면들도 있어요. 백트릭사에서. 네. 그런 도면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뭐 가공도 가능하고. 그 3D 도면은 사실 2.5D나 3D 도면은 그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런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불러와서 V커브에서는 그대로 가공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약간의 수정, 뭐 내가 조금 더 뭐 높이를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이름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수정을 통해서 도면을 쉽게 가공할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엑시옴 CNC를 가지고 2.5D 황삭 정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빠르게 목공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위시스 목공TV는 다음 시간에 엑시옴 CNC의 또 다른 활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